오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를 이어간다는 건 참 힘이 빠지는 일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또 흔들리는 내 계좌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지치고 불안해지게 마련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대단하고 화려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그저 이 시간을 조용히 견뎌낼 이유, 그거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장은 그냥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난 200년의 역사가 오늘날 지쳐있는 투자자들에게 건네는 아주 조용한 위로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제로미 시겔 교수의 방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한번 차분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의 온갖 소음들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요. 눈앞의 단기적인 손실은 공포를 치우죠.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아주 긴 시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데이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러미 시겔 교수가 2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쌓인 데이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산들의 운명,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1802년에 단 1달러를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이 되었을 때 실질 가치입니다.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전부 다 빼고 남은 순수한 구매력인 거죠. 233만 달러. 다른 설명이 없어도 이 숫자 자체가 시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주 묵직하게 보여줍니다. 이걸 다른 자산들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주식이 233만 달러가 되는 동안에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채권은 1855달러, 금은 고작 4달러의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슬픈 건 현금이죠. 1달러는 인플레이션에 그냥 녹아내려서 4센트의 가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건 안전한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손실을 보는 길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수익률의 일관성입니다. 시겔 교수가 발견한 건 지난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쟁과 대공황, 팬데믹 같은 온갖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주식의 연평균 실질 수익률이 약 6.7%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바로 시겔의 상수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정말 정신없이 변했지만 자본이 스스로 부를 만들어내는 힘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19세기 농업 경제 시대부터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 이르기까지 시대 배경은 완전히 달랐지만 주식의 실질 수익률은 보시는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시장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역사는 우리에게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위험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시겔 교수는 시간에 따라서 위험의 정의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주식의 그 거친 변동성을 부드러운 천처럼 다림질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에게 진짜 위험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험은 20년, 30년 후에 내 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쪼그라드는 것, 즉 구매력을 잃어버릴 확률이라는 거죠. 관점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물론 딱 1년만 놓고 보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주식이 훨씬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주식은 38% 넘게 하락했지만 채권은 손실폭이 그보다 작았죠.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유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아주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사상 최악의 10년을 겪었을 때도 주식의 손실률은 마이너스 4.1%였던 반면에 안전자산이라는 채권의 손실률은 마이너스 5.4%로 오히려 더 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의 무게추가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되면 위험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지난 200년 역사상 20년 이상 주식에 투자했을 때 실질 가치로 손실을 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경우에도 1%의 수익을 냈죠. 반면에 채권은 어땠나요?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3.1%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누가 진짜 안전자산이었는지 명확해진 거죠.
시계 교수는 이 중요한 변곡점을 17년으로 제시합니다. 심지어 대공황이 시작되는 그 최악의 시점에 투자를 시작했더라도 17년 이상만 버텼다면 미국의 다각화된 주식 포트폴리오는 단 한 번도 실질 원금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시장의 공포를 견뎌낼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믿음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판 역시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겔의 이론에 대한 타당한 반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드워드 맥커리 같은 교수는 19세기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봤더니 당시에는 주식보다 채권의 성과가 더 좋았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이건 주식의 우위가 영원불변의 법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뼈아픈 비판일 텐데요. 시겔의 데이터는 지난 세기의 가장 성공한 국가, 바로 미국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혁명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사라져버린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30년이 넘는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한 국가에만 모든 걸 거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믿음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잘 분산 투자했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역사적 데이터와 또 여러 논쟁들을 종합해봤을 때 지금처럼 지쳐있는 우리 투자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시겔의 통찰은 이 복잡한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조용한 나침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길은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첫째, 200년의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자산을 키워나갈 진짜 엔진은 주식이어야 합니다. 둘째, 하지만 미국 예외주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전 세계에 폭넓게 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는 대신에 저비용 인덱스 펀드로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겁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역사가 증명한 가장 확실한 길인 셈이죠. 결국 모든 데이터와 전략은 이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시장의 소음과 내면의 공포를 이겨내고 묵묵히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내릴 수 있겠죠.